800에서 1000살 된 바오밥 나무가 길을 따라 늘어선 바오밥 거리를 다큐멘터리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대한 이쑤시개를 거꾸로 꽂아놓은 듯한 기묘한 형태의 바오밥 나무들 덕분에 이곳은 여행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길로 선정되고요. 2019년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25곳 중 하나로 뽑힌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몰과 일출 때 가장 멋진 풍광을 보이지만 대낮에는 태양이 장렬해서 다소 황량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가까워지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연못 가장자리에서 바오밥 나무 사이로 저무는 석양을 보기 위해 하나 둘씩 모이더니 어느새 많은 관광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는 관광객들이 띄운 드론 4~5대가 멋진 광경을 촬영하려고 윙윙거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열심입니다. 하늘빛이 붉은 주황색으로 물들고 바오밥 나무들이 붉은 하늘과 대비돼서 인상적인 실루엣을 만들며 길게 뻗은 줄기들이 그림자를 들이울 때쯤이면 그야말로 황홀하다는 말이 저절로 그냥 나옵니다. 이곳의 석양과 해돋이가 멋진 이유는요, 지평선 너머에서 비치는 태양 덕분에 길게 드리워지는 바오밥 나무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행복을 준 석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면 모두가 바삐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타고 온 차를 찾느라 주차장이 분주해집니다. 모른다바를 찾은 여행객들은요, 바오밥 거리를 한 번만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바오밥 사이로 저무는 석양을 보기 위해서, 새벽녘에는 바오밥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또 칭기 국립공원이나 키린디 보호구역을 다녀오면서 한 번 더 들르게 됩니다.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 거의 전역에 서식하는 나무고요. 비교적 흔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만이 특별히 유명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서아프리카인 세네갈,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일대,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등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고요.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 열매와 나뭇잎은 야생동물이 먹이가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서아프리카에 자라는 아프리카 바오밥은요, 폭이 넓고 키가 작으며 잎이 많고 부드러워서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남아프리카 종은 낮고 둥글며 열매는 주로 동물의 먹이로 쓰이죠. 이 두 종은 특별하지 않아서 그냥 흔한 나무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바오밥은요, 아프리카 본토에 서식하는 바오밥과 뚜렷하게 다릅니다. 마치 부석사 대웅전의 배흘림 기둥처럼 생긴 뚱뚱한 기둥과 바람에 뒤집힌 우산 같은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도 6종의 바오밥 나무가 있지만은 유독 주목을 받는 것은 바오밥 거리에 있는 그랑디디에르 바오밥 종으로요, 높이가 30m까지 자랍니다. 이 나무는 1년에 약 10cm 정도 자라다가 10년이 지나면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30m 높이의 나무는 최소한 800년 된 겁니다. 바오밥 거리 주변에는요, 높이 3~4m 정도인 어린 바오밥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들도 한 30~40년 정도 자란 것으로요, 향후 800년 뒤에는 이들이 자라나서 지금의 풍경을 대체할 걸로 보입니다. 바오밥 거리에서 석양을 즐기고 숙소로 돌아와 보니 어느새 한밤이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내일 아침 일출 시간에 맞춰서 픽업을 부탁을 한 다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다시 택시를 타고 바오밥 거리로 출발했습니다. 풀빛 하나 없이 깜깜한 길을 달려서 바오밥 거리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타고 온 낡은 택시만 둥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고요. 관광객이라고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것은 주변 민가에서 들려오는 다구름 소리뿐이었고, 안개가 내린 바오밥 거리는 태초의 고요함이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지배하는 행성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 한 30분 뒤 그제서야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반가운 우리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온 이들은요, 청주에서 온 자매였고 마다가스카르를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랏빛으로 밝아오는 여명과 엷은 안개로 둘러싸인 바오바오 거리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몽환적인 고요함을 함께 한번 느껴볼까요? 여기서 안 되는 거 같아.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 나 내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론다바에서 바오밥 거리까지의 이동수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정보를 찾아봤지만 이거다 하는 정보가 잘 없었습니다. 내가 묵은 킬리하우스에서 바오밥까지가 21km로요. 멀지는 않지만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비포정도로서 여건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저렴한 툭툭이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택시는 9,000 아리아리, 우리 돈으로 약 3만원 정도였고요. 나는 혼자 이용했지만 여럿이 간다면 비용을 나눌 수 있어서 아마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키린디 보구역에서 만난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맹수인 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